전우를 묻기 위한 대령의 여정은 편견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다음 장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구독하세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윤건우는 택시에서 내렸고 임무의 무게가 가슴에 메달처럼 어깨에 실렸습니다. 공항 생활의 불협화음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엔진은 공회전하고 짐바퀴는 콘크리트 위로 긁히고 승객들은 목적지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밝은 오후였고 태양은 하늘 높이 있었지만 건우의 생각은 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손에 든 서류로 옮겨졌습니다. 쓰러진 전우의 시신을 운반하는 서류였습니다. 그 관 속의 군인은 그저 아무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등병 안영준은 건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전장 안팎에서 건우를 형제처럼 대하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웃음, 그리고 전투의 암울한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켈러가 해외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을 때 건우는 친구의 시신을 고향으로 직접 호위해 적절한 장례를 치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우는 군복을 고쳐 입었고 닦은 구두가 포장도로에 딸깍거리며 터미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용맹의 상징인 그의 메달이 햇빛을 반사했지만 그는 자부심을 느끼기는커녕 상실의 무거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순조로운 여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터미널 내부에서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항공편 일정이 표시되었고 근처 키오스크에서 나는 커피 냄새와 활주로 문에서 풍기는 제트 연료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동 중이었고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우의 제복은 몇몇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아무도 격려하거나 감사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빵빵한 빵과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티켓과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건우는 군인 신분증과 함께 서류를 건네주었다. 군관을 운반하러 왔습니다. 그는 낮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1등병 안영준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서류를 훑어보며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의심스럽고 경계하는 듯 그의 눈을 마주쳤다. 당신이 책임자인가요? 그녀는 그 생각에 놀란 듯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건우는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는 이런 일을 전에도 겪었다. 사람들이 제복을 입은 흑인을 볼 때 품는 미묘한 의심 말이다. 그 여인은 약간 찡그린 얼굴로 서류를 돌려주었다. 잠깐만요, 선생님.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동료에게 몸을 기울이며 건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어조는 틀림없이 의심이었다. 두 여자는 한 여자가 수화기를 들고 중얼거리기 전에 그를 쳐다봤다. 건우는 배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문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런 표정을 인생에서 여러 번 봐서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꼿꼿이 서서 손을 등 뒤로 끼고 기다렸다. 켈러에게 한 약속에 집중했다. 몇 분이 지났다. 승객들이 그 주위를 돌며 카운터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모른 채 움직였다. 마침내 다른 직원이 나타났다. 뻣뻣한 자세와 찌푸린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권위 있는 태도로 건우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윤 대령님, 맞습니까? 그 남자가 건우의 손에 있는 종이를 회귀보며 마치 종이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듯 물었다. 일상적인 검증을 해야 할 뿐이에요. 건우는 턱을 꽉 다물고 안에서 치솟는 좌절감을 억눌렀다. 모든 게 정상이야. 서류도 다 있어. 최대한 빨리 비행기에 타야 해. 가족들이 도착을 기다리고 있어. 그 남자는 그를 한번 훑어보았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그 신분증 또야. 그는 건우의 제복과 메달이 증거로 충분하지 않은 듯 말했다. 건우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그 남자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신분증을 꺼내 마치 위조 신분증인 것처럼 검사했다. 매 순간이 건우의 존엄성을 때리는 것 같았다. 불편할 정도로 긴 침묵 후,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괜찮아 보이지만 경비원에게 전화해야겠어. 그냥 예방조치야. 건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경비원. 뭐 때문에? 정책이야. 남자가 입술을 꽉 다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해. 건우는 침착한 표정 아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계급, 메달,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보았다.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흑인이었다. 몇 분 후, 2명의 경비원이 도착했고 그들의 바디랭귀지는 딱딱하고 비호적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머리를 깎은 땅딸막한 남자로 즉시 통제권을 장악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어? 직원이 건우를 가리켰다. 이 신사는 군관을 호위하는 대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건우를 엄하게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대령님. 헉. 서류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건우는 다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나타내는 물품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공식적인 것 같지만 2차 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심사, 건우가 다시 말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어조였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냥 의뢰일 뿐입니다. 선생님, 건우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이건 의뢰가 아니었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가 위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자존심을 삼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그를 터미널로 인도했고 호기심 많은 승객들과 중얼거리는 직원들을 지나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작은 검사실로 향했다. 그 방은 퀴퀴한 공기와 세척 화학 물질 냄새가 났다. 낡은 의자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금속 테이블이 있었다. 소지품을 테이블에 올려놓으세요. 한 경찰관이 지시했다. 건우는 명령에 따라 메달을 풀어서 서류 옆에 놓았다. 켈러의 아내가 준 작은 토큰을 내려놓자 그의 가슴이 아팠다. 켈러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진 개인 식별표였다. 그들은 그를 체계적으로 수색했고 손은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 사악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가 들고 있는 접힌 깃발도 확인했다. 수색이 끝나자 경찰관 중 한 명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령님, 문제 없습니다. 건우는 자신의 물건을 집어들고 천천히 정확하게 메달을 제복에 다시 부착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좌절의 무게 때문이었다. 경찰관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문을 열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떠나기를 기대했다. 건우는 등을 곧게 펴고 켈러의 개인 식별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친구에 대한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랐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그는 켈러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는 번잡한 터미널에 다시 들어가면서 출발 안내판을 훑어보았다. 그의 비행기가 지연되었다. 또 다른 장애물, 그의 인내심에 대한 또 다른 시험이었다. 하지만 건우는 아무것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모자를 고치고 게이트로 걸어갔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는 가장 힘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우는 대기실에 앉아 지쳐 있음에도 등을 곧게 폈다. 좌절감이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군인적 자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머리 위 스피커에서 비행 업데이트가 웅웅거렸고 대부분은 배경 소음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건우는 마음속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 공항에서 보낸 몇 초는 켈러를 집으로 데려오려는 임무에서 훔친 또 다른 순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켈러의 개인 식별표를 꺼내 새겨진 이름 위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였다. 친구와 나눈 마지막 대화의 기억이 남았다. 지키기로 결심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이 그의 길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을 던지더라도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윤 대령님, 무뚝뚝한 목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고개를 들어 두 명의 경비원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은 머리를 깎은 덩치 큰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듯한 힘센 젊은 장교였다. 우리와 함께 가세요. 나이든 장교가 으르렁거렸다. 예의는 없었고 적대감이 깃든 밑바탕에 있을 뿐이었다. 건우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한 채 천천히 일어섰다. 문제가 있나요? 경찰관은 비웃었다.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선생님.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면요. 건우는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논쟁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길을 인도하라. 그는 말했다. 그들은 그를 작은 보안실로 안내했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다. 건우가 먼저 방에 들어왔지만 그가 돌아볼 겨를도 없이 문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닫혔다. 좋아. 손을 테이블에 올려 젊은 경찰관이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다. 건우는 차가운 금속 테이블에 손을 평평히 올려놓았다. 경찰관들은 그를 늑대처럼 빙빙 돌았고 그들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느렸다. 이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굴욕을 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다리를 벌려 이 나이든 경비원이 덧붙였다. 건우는 지시를 따랐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주먹은 살짝 꽉 쥐었다. 그들은 그를 두드려 그의 제복의 모든 주름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이 그의 메달에 다다르자 젊은 경찰관은 코웃음을 치며 가장 높은 훈장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럼 이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군요. 건우는 대답하지 않고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경찰관의 시선을 마주쳤다. 경비원은 빙긋 웃었지만 먼저 시선을 돌렸고 분명히 불안해 보였다. 이 녀석은 자신이 규칙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군.
나이든 경비원이 수색을 마치며 중얼거렸다. 건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를 참았다. 그는 전장에서 더 심한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깨지 않을 것이다. 저항하는 거야. 군인, 젊은 경비원이 조롱조롱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다. 아니, 건우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 말의 무게에는 수년간의 훈련된 자제력이 실려 있었다. 경비원은 더 가까이 몸을 기대고 그의 숨결은 경멸로 뜨거웠다. 좋아. 우리가 그걸 아주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 건우는 잠깐 동안 자신의 선택사항을 고려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미끼로 삼고 그가 폭발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기를 거부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이 갑자기 열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문간에 서 있는 노인을 보았다. 그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틀림없이 군인다운 면모가 있었다. 참전 용사의 태도, 싸운 전투와 살아남은 전투를 말하는 종류였다. 나이든 경비원은 몸을 굳혔다. 이건 보안 절차입니다. 선생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참전 용사의 눈이 가늘어지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건우는 굳게 서 있었고 경비원들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 남자는 윤건우 대령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해외에서 복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비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는 그저 당신들은 훈장을 받은 장교를 괴롭히고 있었을 뿐이에요. 참전. 용사가 그들을 가로채며 쏘아붙였다. 당신들의 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바뀌었고 공항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건우는 안도감을 느꼈다. 베테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건우에게 단단히 악수를 건넸다. 대령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건우가 악수를 돌려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든 경비원이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가도 됩니다. 선생님. 건우가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사과는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사과는 필요 없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했다. 베테랑이 문을 가리켰다. 어서, 대령님. 여기서 나가요. 건우가 방을 나가면서 그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 경비원들을 잠깐 돌아보았고 그들이 잘못된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다. 터미널에서 건우와 베테랑이 나란히 걸었다. 베테랑이 그에게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죠. 건우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노병은 그의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당신은 참아. 켈러가 기다리고 있어. 건우의 목이 조여들었고 잠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노병에게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게이트로 향했다. 여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건우가 한 가지 장애물을 더 통과했다. 출발 구역에 다다르자 그는 비행 안내판을 잠깐 보았다. 그의 비행 상태가 굵은 빨간색 글자로 깜빡였다. 지연됨. 건우는 잠시 눈을 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왔다.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그의 길을 가로막더라도
그는 켈러를 한 걸음씩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건우는 게이트에 서 있었고 화면에는 데레이드라는 붉은 글씨가 그의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시간을 확인했다. 이 공항에서 낭비한 매 순간이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슬픔을 붙잡고 아들을 명예롭게 묻기를 바라는 켈러의 가족에 대한 것이었다. 건우는 유니폼 칼라를 고치고 다시 항공사 데스크로 다가가서 답을 얻기로 결심했다. 데스크에 있는 직원은 태블릿을 스크롤하고 있었고 간신히 그를 알아보았다. 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제 비행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건우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좌절은 표면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카운터에 서류를 올려놓았고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여자는 그를 흘끗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단조로웠다. 모든 사람의 비행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건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가슴에 매듭이 조여들었다. 이건 그냥 비행기가 아니야. 군관을 운반하는 거야.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 최소한 새로운 출발 시간은 확인해 줄 수 있어. 승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느긋하게 화면을 스크롤했다. 보세요. 아직 새로운 건 없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무시하는 어조가 날카로웠지만 건우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관이 제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과장된 한숨과 함께 그녀는 마침내 눈을 마주쳤고 시선에는 짜증이 번쩍였다. 선생님, 상황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알지만 인력이 부족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화물팀에 문의해보세요. 건우의 인내심이 줄어들었다. 그의 맥박은 빨라졌지만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화물팀 번호를 알려줘. 그 여자는 몇 개의 버튼을 두드리고 스티커 메모에 숫자를 휘갈겨 쓴 다음 카운터를 가로질러 밀었다. 그거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녀의 냉소는 가볍게 가려져 있었다. 건우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가장 가까운 전화국으로 돌아섰다. 그가 화물 서비스로 전화를 걸자 기억이 떠올랐다. 켈러가 자신을 향해 날아온 총알을 전장에서 맞은 순간이었다. 켈러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날 집으로 데려다줘. 무슨 일이 생기면 건우, 약속해. 그는 약속했다. 그리고 아무리 관료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지금은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화물팀은 항공사 직원만큼이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 군 수송에 대해 알아. 전화의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여기는 바쁜 날이야. 할 수 있을 때 하자. 건우는 수화기를 더 꽉 쥐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관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제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해. 이봐. 친구야, 화물 노동자가 분명히 짜증이 난 듯 말했다. 내가 직접 여기 내려오고 싶지 않다면 내가 더 말할 게 없어. 건우는 눈을 감고 남은 인내심을 모두 끌어냈다. 그럼 화물 구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 잠시 침묵한 후 노동자는 마지못해 그에게 길을 알려줬다. 건우는 전화를 끊고 공항의 제한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이 사실을 알아낼 것이다. 화물 구역 입구에서 경비원이 그의 길을 막았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경비원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건우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군관을 찾으러 왔어. 제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해. 경비원은 신분증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규칙은 규칙이야. 그냥 왈츠를 추는 건 안 돼. 건우는 턱을 꽉 다물었다. 허가가 있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경비원이 몸을 기울이며 입술을 비웃었다. 다음에는 그럴 만한 사람을 데려와. 건우는 노골적인 모욕에 피가 식었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감독관을 불러. 지금 당장. 경비원이 그를 길고 냉정하게 바라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 고민하는 게 분명했다. 긴장된 침묵 후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전으로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건우는 주먹을 꽉 쥐고 기다렸다. 주머니에 넣은 켈러의 개인 식별표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전진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감독관은 몇 분 동안 괴로워하며 도착했다. 그는 피곤한 눈과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나이든 남자였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건우는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모든 세부사항을 군인처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감독관은 말을 가로채지 않고 경청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건우가 말을 마치자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통과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작업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건우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감독관은 문을 열었고 건우는 분주한 화물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게차 소리와 기계의 웅웅거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미국 국기에 쌓인 켈러의 관이 강철 플랫폼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근처에 한 근로자가 동료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걸 끌고 가야 하다니 믿을 수 없네요. 특별한 물건인 것처럼 돌아다니네요. 제 생각엔 그저 또 다른 화물일 뿐이에요. 건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숨을 쉬었다. 마주하는 것은 켈러의 기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관으로 걸어가 깃발의 가장자리를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곧게 펴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내가 널 잡았어. 형 거의 다 왔어. 그 순간은 신성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건드릴 수 없어. 건우는 돌아서서 두려움 없이 그 남자의 시선을 마주쳤다. 나는 윤건우 대령이다. 이게 내 임무다. 이게 문제야. 그 남자는 논쟁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건우의 눈에 불꽃이 보이는 것을 보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속삭였다.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걸어가면서 건우를 다시 관과 함께 내버려 두었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한 건우는 터미널로 돌아갔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그의 전화가 울렸다.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더 지연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건우는 코로 숨을 내쉬며 좌절감이 표면으로 솟구쳤다. 그가 앉자 하루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장애물이 하나둘 쌓이며 그의 인내심과 결의를 시험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여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것은 그가 한 약속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킬 약속이었다. 건우는 의자에 기대앉아 깜빡거리는 지연 표지판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세상은 원하는 만큼 장애물을 던질 수 있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절대. 공항 터미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지연된 항공편은 대기실을 임시 캠프로 만들었고, 승객들은 의자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좌절감이 끌어올랐다. 건우는 조용히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그의 마음은 피로와 결의의 전쟁터였다. 출발 게시판을 볼 때마다 가슴의 매듭이 조여졌다. 켈러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그의 사명은 체계적인 무례와 부주의한 무관심의 겹을 뚫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았다. 건우가 잠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의 주변의 침묵은 소동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뒤에서 승객들이 항공사 데스크 근처에 모여 그를 향해 중얼거리고 손짓했다. 전화가 꺼져 있었고 녹음 중이었다. 처음에 건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군복을 입은 남자는 항상 대중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 사람이 전에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건우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대령이 맞죠? 범죄자처럼 끌고 갔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속삭이기 시작했고 전화는 그 스캔들을 포착하기 위해 들었다. 근처에 있던 중년 여행자, 매끈한 태블릿을 든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보안 담당자가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건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군요.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을 군인이 아니라 용의자 취급했어요. 옳지 않아요. 건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다. 전부 영상으로 찍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수색할 이유가 없었어요. 건우는 더 많은 목소리가 대화에 합류하자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휴대전화가 사방에서 그를 향해 겨누어 그의 표정을 포착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었지만 이야기는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군중 속에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훈장을 받은 장교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불꽃이 타올랐다. 중얼거림이 커졌고 좌절은 불안정한 무언가로 커졌다. 건우가 다시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소셜미디어는 이미 해시태그와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보안 요원과의 만남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그는 경비원들이 불필요한 힘으로 수색하는 동안 굳건히 서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무례함으로 가득했다. 건우의 휴대전화는 알림으로 반복적으로 진동했다. 낯선 사람들이 그가 받은 대우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건우는 기자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1시간 만에 카메라와 마이크로 무장한 소규모 기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가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를 에워싸고 날카롭고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다. 윤 대령,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흑인 군인에 대한 더 큰 차별 문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유색인종 군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우는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그는 언론이 말을 왜곡할 수 있고 지금 그가 하는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자는 팔짱을 끼고 앞으로 나아갔다.
대령님, 부탁드립니다. 그는 마이크를 건우의 얼굴에 더 가까이 밀었다. 대중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건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말했다.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그는 반복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단호한 표정의 여성 기자가 친구의 유해를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공항 직원들이 당신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건우가 몇 시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올 듯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꽉 다물고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코멘트할 것 없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건우가 미디어 서커스에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동안 상황은 온라인에서 계속되었다. 그의 학대 영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졌고 샵사인 리스펙타워 히로즈와 샵사인 저스티스 퍼 커넬륨과 같은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트렌드를 이루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 공항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임을 요구했다. 사건 소식이 퍼지면서 공항 밖에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중이 터미널 입구에 모여 모든 군인을 존중하라과 지금은 평등한 대우를 기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었다. 인종적 프로파일링과 전쟁 영웅에 대한 무례에 대한 분노로 시위가 빠르게 커졌다. 우리 군인을 존중하라라는 구호가 공항벽을 통해 울려 퍼져 건우에게 잘못을 저지른 기관을 흔들었다. 안에서는 항공사 직원과 보안 요원들이 눈에 띄게 긴장했다. 경영진은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있었지만 밖에 있는 군중은 더 시끄러워졌고 압박은 고조되었다. 게이트에 있는 기자 중 한 명이 기회를 엿보고 끈기 있게 건우를 따라갔다. 대령님, 밖에서의 시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체계적 인종차별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우는 기자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는 말의 힘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이 그랬다. 어떤 발언이든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었다. 저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려고 온 것뿐입니다. 건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좌절, 불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의 이야기였다. 한편 공항 임원들은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열고 필사적으로 여파를 수습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승객들은 초조해했고 항공편은 더 지연되었고 밖에 있는 시위대는 떠날 기색이 없었다. 직원들 사이에 점점 더 큰 공황감이 퍼졌고 영상이 온라인에 계속 유포되어 리트윗될 때마다 공항의 평판이 훼손되었다. 경영진은 마침내 일반적인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윤 대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군인이 최대한의 존중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적고 너무 늦었습니다. 대중은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문으로 돌아와서 건우는 침묵 속에 앉아 주변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개인적 사명을 대중의 광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켈러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근처에서 더 많은 사운드 바이트를 기다리며 맴돌자 건우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지쳤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그의 길에 놓여도,
그는 켈러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품위를 가지고 명예롭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군인의 확고한 결의로 밖에서 군중은 더 시끄러워졌고 그들의 구호는 터미널 벽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점점 커지는 시위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의에 대한 요구는 표지판, 목소리,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윤건우는 더 이상 차별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골마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소음에도 불구하고 건우는 게이트 근처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겉모습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듯할 때 변화의 물결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 대령님, 전화 반대편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적이었습니다. 허진혁입니다. 공황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건우는 똑바로 앉았다. 장군님, 진혁은 실속 있는 리더십과 부하들에 대한 맹렬한 충성심으로 유명한 고위 장교였다. 건우는 수년 전 합동작전 때 잠시 그 밑에서 복무했다. 장군님, 건우가 말했다. 네, 장군님. 복잡했습니다. 상상이 갑니다. 진혁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이걸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끈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전화가 끝난 지 몇 분 후, 공항 직원들이 허둥대기 시작했다. 높은 곳에서 소식이 전해져 건우를 향한 어조가 바뀌었다. 항공사 담당자들이 그에게 다가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과를 했다. 윤 대령님, 승무원 중 한 명이 긴장하며 더듬거렸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항공편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VIP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건우는 그 남자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어요. 제 비행기와 관이 제 시간에 출발해야 해요. 승무원은 망설이며 건우의 거부에 당황한 듯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과나 업그레이드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었다. 공항관리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더 많은 동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건우의 옛 부대에서 온 고위 장교, 문태훈이었다. 포스터는 은발의 위험 있는 모습을 한 노인이었다. 그는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군인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상층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포스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았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건우에게 다가갔고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았다. 건우, 포스터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들이 널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었어. 건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루가 지났어. 포스터는 고개를 저으며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믿을 수 없어.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훈장을 받은 장교가 널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는 근처에 있는 항공사 직원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가 다 끝내면 이 모든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야. 직원들은 포스터의 엄숙한 시선에 긴장하며 물러섰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다른 임원과 관리들에게 공항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는 동안 건우는 허진혁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항공사 수석에 연락했어. 그들이 내 항공편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6개를 가지고 있어. 건우는 지원에 감사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켈러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몇 분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건우에게 다가왔다. 항공사 본사의 대표였는데 얼굴이 긴장으로 창백했다. 윤 대령님, 그 남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겪은 대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불쾌감을 준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우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의미심장했다. 그 남자는 그 무게에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대표가 말을 이었다. 항공편은 우선 탑승이 가능하며 관은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원하는 것은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대표는 건우가 대립을 심화시키지 않아서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승무원이 대기하고 있으며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가 일어나자 포스터가 그를 알아차렸다. 지금은 허둥대고 있지만 당신은 요점을 밝혔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포스터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싸움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래전에 모든 싸움이 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싸움은 예상하지 못할 때 벌어지고 승리는 메달이 아니라 명예로 측정되었다. 그들이 게이트로 가는 동안 건우는 공항의 큰 창문을 통해 밖에 있는 시위대를 보았다. 사람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책임을 요구했다. 건우는 잠깐 동안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였다. 하지만 슬픔도 있었다.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슬픔이었다. 건우는 게이트 요원을 향해 돌아섰고 그는 긴장한 미소를 지었다. 대령님, 비행기는 준비가 되면 준비됩니다. 건우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출발합시다. 포스터가 옆을 꺾고 켈러의 기억의 무게가 그를 인도하는 가운데 건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약속을 지키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비행기는 켈러의 고향 활주로에 착륙했고 새벽의 첫빛이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윤건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지쳐 있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그의 생각은 앞으로의 엄숙한 과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끝없는 지연, 대립, 대중의 광경을 헤쳐나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를 가족에게 데려다주고 켈러에게 마땅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승무원은 그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건우는 너무 집중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관은 조심스럽게 내려져 대기 중인 군 수송 차량으로 옮겨졌다. 건우는 활주로에 서서 관 위에 드리워진 깃발을 마지막으로 다시 똑바로 세웠다.
그의 손가락은 천을 따라 움직이며 모든 주름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우리가 왔어. 형님, 그는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 작은 마을 묘지의 문에서 켈러의 가족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군복을 입은 아들의 낡은 사진을 움켜쥐고 앞에 서 있었다. 그 광경은 아무리 강한 심장이라도 찢을 만큼 컸지만 건우는 감정을 억제했다. 이제 그의 의무는 켈러를 기리는 것이었다. 약속한 대로 말이다. 켈러의 아버지는 은발에 지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로 건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윤 대령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를 집으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우는 그 남자의 손을 굳건하지만 부드럽게 흔들었다.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모든 면에서 제 형제였습니다. 정화은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항상 당신을 매우 칭찬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그를 데려올 거라고 말했어요. 건우는 목구멍에 엉킨 매듭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삼켰다.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부인. 그리고 저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고마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장지로 이동할 준비가 된 행렬을 가리켰습니다. 묘지는 조용했고 공기는 경건함으로 무거웠습니다. 켈러를 위해 예약된 구역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미국 국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경의를 표하고 어깨에 소총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여정과 그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장애물에 대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지역사회는 켈러를 기리기 위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건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관이 매장지로 옮겨지는 동안 나팔수 한 명이 연주하는 탭스의 우울한 음표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애절한 멜로디가 나무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군인에게 바치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건우는 관 옆에 꼿꼿이 서서 손을 들어 경례를 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모든 제스처가 의도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이자 전우인 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작별 인사였다. 관이 땅에 내려졌을 때 건우는 서 있었고 그의 약속의 무게가 그의 몸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는 켈러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여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포기하는 것이 왔다. 예식이 끝나갈 무렵, 건우는 앞으로 나서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기억, 전투, 상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안영주는 단순한 군인 이상이었습니다. 건우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친구, 형제,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군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내 목숨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을 때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모인 군중을 훑어보았다. 켈러는 내 피부색이나 제복의 줄무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건우가 경내에서 손을 내리고 한 걸음 물러나자 바람이 불었고 켈러의 가족이 관에 꽃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여러 마을 사람들이 건우에게 다가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그가 겪은 시련에 대해 들었고 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인 무례함에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며 우리는 무언가가 바뀌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대령님, 당신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건우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우울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인정은 아니었지만 존경을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건우는 켈러의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조용한 모임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켈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회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고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순간 켈러의 어머니가 건우를 옆으로 데려가 접힌 편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톰이 떠나기 전에 이걸 써줬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를 바랐어. 글쎄, 알잖아.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짧지만 의미가 있었고 켈러의 익숙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건우,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야. 날 집으로 데려다줘서 고마워. 형 다음에 봐요. 옆 그 말은 건우에게 전장의 어떤 상처보다 더 큰 타격이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켈러의 개인 식별표 옆에 주머니에 넣었다. 저쪽에서 만나요. 건우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었다. 그 밤은 켈러의 추억을 위한 조용한 건배로 끝났다. 건우가 잔을 들어올리자 그는 자신이 마주했던 장애물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동생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다. 그 다음날 아침, 건우는 일찍 일어났고 그가 머물렀던 작은 객실 창문으로 첫 햇살이 쏟아졌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정신은 예리했다. 켈러가 집에 있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공항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일어난 일이 일련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국의 제복을 입고 있을 때조차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의심으로 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건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든 켈러의 개인 식별표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켈러의 장례식은 개인적인 승리였지만 건우가 공항에서 겪은 일은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건우의 전화는 일련의 메시지와 놓친 전화로 울렸습니다. 공항 사건에 대한 소식은 계속 퍼졌습니다. 언론 매체는 이 이야기를 보도했고 공항 밖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답변을 요구했고 대중의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놀랍게도 건우의 편지함은 군인, 장교, 모든 인종의 제향군인 등 군인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우가 받은 대우에 혐오감을 표했고
어떤 사람들은 계급 내에서 차별을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건우는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허진아역의 메시지가 그의 편지함 맨 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덮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건우는 조사와 조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켈러의 고향으로 돌아온 건우는 지역 재향군인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함께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를 위한 정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이 그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건우는 회의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군 자체에서도요. 이건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고 무시당한 모든 군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캠페인은 빠르게 기세를 얻었습니다. 군 조직, 활동가, 언론 매체의 지원으로 건우의 이야기는 결집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샵사인 저스티스 포용과 샵사인 리스펙톨 솔저즈와 같은 소셜미디어 운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개혁 요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공항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직원이 휴가를 받았고 공항 보안 책임자는 사임해야 했습니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이 사과가 너무 미미하고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우는 항공사 CEO로부터 개인 소환을 받았는데 학대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건우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도 커져가는 외침에 대응했습니다. 허진혁은 변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계급 내의 인종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건우는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 군 내부에서 군 문화를 재편하려는 노력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진혁은 대화 중 하나에서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야.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이 이 돌격을 이끌어야 해.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힘든 싸움도 겪었어. 진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기대했던 거야. 몇 주가 지나면서 건우의 삶은 천천히 새로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를 위한 캠페인은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었고 공항과 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처음으로 진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건우의 집 문 앞에 편지가 도착했다. 켈러의 가족에게서 온 편지였다. 정하은의 필체는 깔끔하고 의도적이었고 그 글에는 따뜻함과 감사가 가득했다. 건우, 우리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줘서 고맙다. 너의 헌신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맙게도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쉬웠을 때 일어서서 고맙다. 톰이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모두가 그래. 건우는 편지를 2번 읽었고 그의 마음은 감정으로 무거웠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켈러의 개인 식별표 옆에 놓았다. 그들이 공유했던 유대감과 그가 지킨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 뒤를 이은 조용한 순간, 건우는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보았다. 그 길은 길고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는 켈러를 명예롭게 집으로 데려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편견, 불의, 불필요한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동맹, 예상치 못한 지지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켈러의 장은 끝났지만 건우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켈러를 위해, 그리고 피부색으로 판단받은 모든 군인을 위해 그들의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 건우는 창가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아직 오지 않은 도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은 것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켈러의 개인 식별표를 여전히 손에 들고 건우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형제야. 훨씬 더 멀리서,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고, 앞으로 어떤 전투가 펼쳐질지 대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